확률, 세 번째 통계. 근데 이 확률은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는 거라서 그냥 경우의 수의 연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확률을 잘 하기 위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개념이 돼요. 기본 개념. 첫 번째가 이게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뉴스에 사건이 많이 등장되는데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은 반복성, 그 다음에 우연성. 그러니까 반복이 가능하다. 뭔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느낌. 그 다음에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뭔가 확정된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지배돼요. 그런 실험이나 관찰. 뭐가 있냐?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 반복 가능하죠?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지 2의 눈이 나올지 3의 눈이 나올지 이런 거는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전 던진다.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런 건 안 돼. 왜? 반복이 불가능하고, 물론 결과는 우연에 의해 지배되지. 사고가 어느 정도 크게 났을지 뭐 이런 거 그런 우연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속성, 반복성이 있고 우연성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고,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은 주사위를 던진다. 그 다음에 뭐 동전 던진다. 그 다음에 뭐 육가락 던진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화투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된다. 그럼 화투도 여러 번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게임 같은 거 하면 뭐 블랙잭 게임, 뭐 합해가지고 뭐 7이 만들어지는 거, 뭐 숫자를 카드 나눠줘가지고 뭐 이런 것도 반복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도박을 좋아했나 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론을 발전시킨 게 이 확률 이론이라는 거야. 어쨌든 사건. 근데 애가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 수학 상시간에서 배웠던 집합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을 내가 1, 2, 3, 4, 6이라고 적어놨다고 치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결과, 그냥 단순한 결과만 생각해보면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4의 눈이 나오거나 5의 눈이 나오거나 6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건을 내가 표현할 때 이렇게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 거고,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 2, 3, 4, 5, 6이니까 이렇게 써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뭐 3의 배수가 나온다. 그걸 B사건이라고 하면 B사건의 표현을 이렇게 한다. 3, 6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집합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사건 그런 거고. 여기서 실험이나 관찰. 미안해. 반복성, 우연성, 실험이나 관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부르고, 시행. 요거의 결과 집합. 관찰의 결과 집합까지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시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 요거의 결과 집합 자체를 사건이라고 보니까 사건이란 말은 집합이랑 똑같더라.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돼요. 사건은 집합이랑 똑같다. 집합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사건이란, 이제 사건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표본공간이라는 말이 등장이 되네. 표본공간. 이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쓰는 용어가 있어.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용어들이 등장되더라. 먼저 표본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와. 표본공간은 요거 시행의 전체 결과,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그거를 모아놓은 집합으로 우리가 표본공간이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시행의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인 거야. 결과 집합. 이걸 다른 말로는 전사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사건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 공사건. 기호로는 이렇게 공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 집합. 그걸 우리가 공사건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건은 집합이다 보니까 이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표본공간 또는 전사건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 집합이 공집합이 됐다. 뭐 C집합인데 공집합이 됐다.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공사건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만 좀 봐줄게요. 그 다음에 요 말이 좀 알아요. 근원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원사건. 요거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요걸 갖다가 근원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표본 공간 전사건, 그다음에 공사건, 근원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원사건은 뭐냐?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니까 1만 나오거나 2만 나오거나 뭐 3만 나오거나 땡땡땡 6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원사건이다 이렇게 분류해. 그러니까 용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건 사건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집합이라는 것 좀 기억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집합의 종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온다. 이 정도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용어가 또 있어. 또. 첫 번째 용어 뭐가 있냐면 그걸 봤더니 합사건이라는 표현이 있네. 합사건. 합사건. 야,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2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선생님이 A 사건이라고 하면 A 사건의 표현은 2, 4, 6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걸 B사건이라고 하면 B사건은 3 또는 6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집합인데 사건 자체가 집합이다 보니까 그냥 집합인데 이 두 개의 합집합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합사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합 B라고 표현하는 것은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이다. 합집합인데 다만 확률에서는 집합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사건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걸 A하고 B의 합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합사건이면 얘하고 여기 합집합을 의미하겠죠. 합집합이다 보면 2도 적고 3도 적고 4도 적고 6도 적어주면 되겠네. 6이 두 번 있다고 해서 두 번 적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건을 표현할 때 무조건 한 번씩 표현해야 되고요. 한 번씩.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짐없이 표현해야 된다. 빠짐없이. 얘는 경배수를 세는 원칙은 똑같죠. 어차피 집합이다 보니까 원소날보로 적는 거다 보니까 그 사건의 경배수를 해주면 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사건의 경배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는 N, A, 합, B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합집합의 원소의 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확률에서는 그냥 합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거고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비슷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고요. 요거 합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네 가지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이렇게만 좀 봐주면 되고요. 네, 두 번째가 곱사건 이런 표현이 있어. 곱사건. 요거는 A, 교, B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뭐 교사건 이렇게도 말해요. 교집합을 의미하겠죠. 교집합. 그럼 A 집합이 2의 배수고 B 집합이 3의 배수였다고 치면 교집합은 6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6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얘를 우리가 곱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엔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이 있네. 배반사건, 배반사건, 배반사건. 야, 얘는 사건의 관계에 대해 쓰는 건데, 근데 집합 두 개 사이의 관계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두 사건의 관계. 그러니까 A, 교, B를 했는데 A가 공집합이 돼버렸어. 그러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거일 때, 이거일 때.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교사건이 공집합일 때, 교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배반사건이라. 그러니까 뭐 2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홀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해주면 교집합, 공집합이잖아요. 그럴 때 서로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뭐 A는 B 사건의 배반 사건이 되는 거고 B는 A 사건의 배반 사건이다.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사건. 야, 당연히 우리가 집합에서 여집합이라는 거 배웠죠? 수학에서는 봐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A 아닌 부분을 뒤꿈치를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지. 이게 A 아니다인데 기호는 이렇게 쓰면 돼. A 해놓고 컴플리먼트. 맞죠? 그리고 읽을 때는 A 아닌 부분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맞죠? A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B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밖에다 뒤꿈치를 하면 요거는 A 합 B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요런 기호가 사용된 사건을 우리가 여사건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A 여집합을 원소로 갖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그럼 배반사건하고 여사건은 배반사건이어도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여사건도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요 말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달라. 내용 자체가 다르지.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는 거야. 야, A하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그냥 명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명제. 야, 사과면 과일이다. 이런 명제 참인 거지. 야, 사과면 과일이다. 사과면 과일이다. 이게 참이 되거든? 왜 참이냐면 요 앞에 부분을 만족하는 진리집합하고 뒷부분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관계를 봤을 때 앞에보다는 뒤에 게 크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명제 자체는. 그러니까 사람이면 생물이다. 이러면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생물이면 사람이다. 이러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이 크면은 무조건 뭐뭐 이면이라는 말 했을 때 이 말이 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대. 그럼 봐봐.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배반사건은 단순히 교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맞죠? 여사건은 A 아닌 놈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반사건이면 당연히, 미안해. 여사건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테니까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이 말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반사건이라는 내용물이 더 많다는 얘기야. 배반사건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더 많다. 배반사건은 그냥 단순히 교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면 배반사건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고, 여사건은 여집합을 원소로 가졌을 때 뭐라고 쓴다? 여사건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배반사건이면 여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봐봐. 배반사건은 단순히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이런 보장은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이 관계를 내가 단순히 판단해보면 여사건이라는 범주보다는 배반사건이라는 범주가 더 넓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진리집합 관계에서 뒷부분이 크면 참인 거고, 우리가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거꾸로 배반사건이면 여사건이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겠네.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가끔 물어봐서 그래. OS 문제가.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이거 점검을 어떻게 하냐? 이걸 애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사건은 여사건은 A 아닌 놈을 원소로 갖는 사건인 거고, 배반사건은 교집합만 공집합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딱 그 단어만 기억해 주면 돼. 배반사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여사건, 여집합을 원소로 갖는 사건. 그리고 두 개 일단 써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사건이면 배반사건이 될까? 여사건이면 교집합은 공집합일 테니까 배반사건 되는 건 맞겠네. 그렇지? 근데 배반사건이면 여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사건은 E를 원소로 갖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은 E를 원소로 갖는 사건이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럼 A하고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단순히 배반사건인 건 맞죠. 맞죠? 근데 A의 여사건을 생각해보면 2, 3, 4, 5를 원소로 가져야 돼. A 여사건을 생각해보면 2, 3, 4, 5, 6을 원소로 가져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A하고 B가 배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사건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어쨌든 용어만 명확하게 기억하자. 여사건은 여집합을 원소로 갖는 사건, 배반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이 정도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정보 딱 이거야. 사건이란 말은 집합이랑 같다. 근데 반복성, 우연성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집합이다. 결과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책에 적혀져 있어. 근데 여기까지 기억하면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부분집합이 됐든 어찌됐건 어쨌든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집합의 부분집합 이 정도로 좀 봐주고, 실험이나 관찰까지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부른다. 근데 전체 집합을 해주면 전사건 또는 전사건 또는 표본공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공집합이면 공사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사건이 두 개 있었을 때 두 개를 합집합을 원소로 갖는 사건을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교집합을 원소로 갖는 사건을 교사건이라고 부르고, 또는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배반사건이라는 용어를 쓴다. 여집합을 원소로 가지면 여사건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정도로. 별거 없네요, 선생님. 별거 없어. 사건만 명확하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집합이다. 원소의 개수로 표현한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됩니다. 43페이지 한번 보시죠. 43페이지. 해주셔야 됩니다. 풀어보는 거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인율이 나온 사건은 A였대. 그럼 A 사건을 내가 표현해보면 소수가 나와야 되니까,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의 숫자를 의미해. 주사를 던져서 약수가 두 개의 숫자는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면 얘네들 전부 다 약수가 두 개의 사건이니까 A 사건을 제대로 표현했다 이런 거야.
A 사건. 집합이랑 똑같은데 다만 A 집합이라고 안 부르고 확률 단원에서는 A 사건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냥 사건 자체는 그냥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A와 배반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A와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근데 전 사건이 누구였냐면 주사를 던졌대. 1,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 사건이 바로 전 사건인데. 표본공간인데, 표본공간. 주사를 던졌다고 했으니까. 배반의 사건을 따진다고 치면, 야, 1만 원소로 갖는 사건, 그 다음에 1, 2, 3, 4, 4만 원소로 갖는 사건, 5, 6만 원소로 갖는 사건. 그리고 1과 4를 원소로 갖는 사건, 1과 6을 원소로 갖는 사건, 4와 6을 원소로 갖는 사건, 1과 4와 6을 원소로 갖는 사건, 그 다음에 공사건. 원소의 집합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두 집합이 교집합은 공집합인 게 맞으니까 그냥 배반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사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답은 8개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또는 A집합이 2, 3, 5니까 2, 3, 5에다 체크 표시해주면 4하고 5하고 6 갖다가 부분집합 만들면 배반 사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 4, 6을 갖다가 넣거나 빼거나 넣거나 빼거나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이라는 원소를 이 부분집합이라는 그릇에 넣거나 빼는 걸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라는 원소를 넣거나 빼는 걸 두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6이라는 원소를 넣거나 빼는 걸 세 번째 사건이라고 본다고 치면 이 부분집합을 만든다. 이 말 자체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세 번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 되겠죠? 첫 번째 사건의 가지수가 2가지고 두 번째 사건의 가지수도 2가지고 세 번째 사건의 가지수도 넣거나 빼거니까 2가지겠지. 근데 고별 법칙이 적용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8개야.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2의 n승 해가지고 2의 3승이다. 왜? 넣거나 뺄 수 있는 놈이 하나, 둘, 세 개지니까 답은 8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은 약간 하수의 풀이법인 거고요. 하수. 그지? 안 구해. 사람들은 안 구해. 어떻게 하면 돼? 아,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면 돼? 아, 그러면 1과 4와 6 갖다가 부분집합 만들면 돼. 봤더니 원소가 3개니까 답은 2의 3승 해가지고 8개. 이렇게 좀 일반적인 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공식이 나오는 원칙을 내가 좀 밑에다가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논리로 2의 3승 이렇게 나왔더라는 얘기죠. 야, 01-2번하고 01-3번 두 문제 풀어봅시다. 2번, 3번. 사건이란 말이 집합이다. 이거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2번, 2번, 3번. 짧은 거 풀어보자. 되겠지. 짧은 거. 선생님 문제 2개 던지는 것은 표본공간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야. 표본공 이렇게 표현한 거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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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다음에 T, H, 그 다음에 T, T. 동전 2개 던지는 건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 사건을 표현하면 돼요.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A 사건을 내가 표현해보면 A 사건을 H, H, T, T 이렇게 물어본 건 뭐라고
A와 배반의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네? 그럼 얘하고 얘는 원소로 가지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가 사건을 만들면 배반 사건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럼 공사건도 만들 수 있고요. 공사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사건. 얘만 원소로 갖는 사건. HT만 원소로 갖는 사건. 그 다음에 TH만 원소로 갖는 사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원소로 갖는 사건. HT하고 TH.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네 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4개다. 당연해? 여기 첫 번째 동전이고 얘가 두 번째 동전이고 두 개 다 다르니까 첫 번째가 100원짜리고 두 번째가 500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3번 표본공간에서 A 사건은 2, 4, 6, 8, B 사건은 1, 3, 4, 6, 7 표본관 S의 사건 중에서 사건 A, B와 모두 배반의 사건의 개수를 구하죠. A하고 B하고 모두 배반이래. 그러면 S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1, 2, 3, 4, 5, 6, 7, 8 A 집합이 2, 4, 6, 8이니까 2, 4, 6, 8을 일단 지워. 그 다음에 1, 3, 4, 6, 7을 지워. 1, 3, 4, 6, 7 5 갖다가 부분집합을 만들면 A하고 B하고 모두 배반이 되겠죠. A와도 배반이어야 되고 B와도 배반이어야 되고. 그죠? 원소가 하나니까 2의 1승에서 두 가지. 실제로 만들면 공사건하고 그 다음에 5만 원소로 만든 사건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죠? 가능하죠? 별거 없네? 사건 그냥 집합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넘겨봅시다. 이제 확률이야, 확률.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구나. 확률은 영어로는 probability, 가능성을 말해. 가능성.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 여기 확률. 근데 이때 이제 전제가 있어. 전제. 전제는 어쨌든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거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확률도 이제 종류가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 어떤 거냐면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해 주는데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근데 전제가 있다.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할 때 전체 사건의 그 A라는 사건의 확률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서 기호를 여기 있어요. PA 요거를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원소의 개수를 말해. 대상 사건의 A 사건을 말해.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요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수학책에 등장하는 확률 계산하는 문제의 95%는 다 그냥 수학적 확률 거거든.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학적 확률은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적 확률. 그럼 선생님, 야 여기 주머니가 있다. 여기 주머니 있다. 여기 봐봐. 주머니 있다. 여기 빨간 공이 두 개가 있고요. 이거 빨간 공이야. 빨간 공. 레드라고 합시다. 레드. 그 다음에 여기 흰 공이 있어. 화이트가 있어. 내가 여기서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을 계산해보면 직관적으로 3분의 2인 거지. 맞죠? 빨간 공을, 여기 공을 꺼내가지고는 빨간 공이 나오거나 흰 공이 나오는 두 가지가 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면 아다리가 안 맞잖아. 그렇죠?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낸다고 하면 그냥 하나 꺼내는 행위가 시행인 거야, 시행.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요거 R1 첫 번째 공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R2 두 번째 공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W가 나오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게 같은 것일지라도 빨간 거고 같잖아. 얘도 빨간 거 같은 것일지라도 일단 다른 거 취급해버려.
다른 거 지금 얘는 R1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R2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 거죠. 전체 경우의 수 세 가지지. 왜?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을 생각해보면 R1이 나오거나 R2가 나오거나 W가 나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R하고 W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생각하고 이 생각은 뭐가 다르냐면 야, 얘는 근원 사건, R이라는 근원 사건이 나올 가능성하고 W가 나올 근원 사건의 가지수가 달라. 근원 사건이라는 표현은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사건을 말해. 여기서 근원 사건은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게 근원 사건인데 얘하고 얘의 가능성이 다르잖아. 이 경우에서는. 맞죠? 다르지? 근데 그냥 강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야. 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따지면 또 R이 나올 가능성은 3분의 2가 되고 W가 나올 가능성은 3분의 1이다 보니까 얘하고 얘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R1, R2, W 해가지고 세 가지가 되는 거고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빨간 공이 나올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여기다 별표 쳐면 안 돼.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동일할 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단순히 같은 것도 확률을 구할 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데 그냥 같은 것도 다른 것 취급해서 다른 것 취급해라 그냥 이런 용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거기다 일단 적어놓읍시다. 표본관이 유형계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다 밑줄 쳐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써. 같은 것도 다른 것 취급해라 뭐 이런 글자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수학적 확률의 첫 번째 줄 보면 뒷부분에 쉼표 다음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라고 적혀져 있지. 거기다 밑줄 치고 그 밑에다 이 말을 적어놓으라는 얘기야. 같은 것도 그냥 다른 것 취급해라 이런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적어. 전산법이라는 표현은 표본공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표본공간이 말이 복잡하니까 그냥 전산법으로 써주죠.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아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쓴다. 됐고 적었지? 영어만 적어놓으면 돼.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할 때를 같은 것도 다른 것 취급하시오. 이런 명령어로 우리가 인식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다 그런 전자에 문제가 풀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봐줘.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대. 통계적 확률. 야, 요거는 n분의 RA.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의 그거를 확률을 구한다고 쳐. 근데 100번 던진 거야. 100번 던졌는데 한 49번만 짝수가 나와. 1000번 던진 거야. 봤더니 한 503번이 짝수의 눈이 나온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도수다 이렇게 부른다. 상대도수. 그러니까 100번 시행해서 49번이 나오거나 1000번 시행해가지고 503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걸 상대도수라고 불러. 시행의 횟수분의 발생 횟수.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씌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접근할 때 여기 n분의 rn. 시행의 횟수분의 발생 횟수의 극한값. 요걸 갖다가 사건 A의 확률로 보는 거야. 거의 이런 걸 할 일이 없어. 다 수학적 확률밖에 안 나와. 왜냐면 실험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면 답이 안 될 거 아니겠니? 수학은 딱딱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냥 얘는 시행의 수분의 발생의 수라는 이 상대 도수의 극한값으로 확률을 정의하는 걸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6가락을 던져서 개가 나올 확률인데 그것을 한 10번 해보고 개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고요. 100번 해보고 개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고요. 1000번 해보고 개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고요. 10,000번 해보고 개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고 그걸 무한대번으로 반복해보는 거야. 그 특정한 숫자로 접근하면 그걸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대. 그
거기서 시행의 수분의 발생의 수를 상대 도수 이런 용어로 쓴대. 그냥 요 용어 하나만 기억해. 상대 도수. 상대 도수의 극한값을 확률로 정의하는 걸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다. 시행의 수분의 발생의 수를 상대 도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기 상대 도수라는 말이 있을 거야. 통계적 확률을 보면. 상대 도수라고 적혀져 있네. 두 번째 줄에 보면 상대 도수라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동글뱅이처럼 이게 시행의 수분의 발생의 수다. 시행의 수분의 발생의 수다. 그거의 극한값으로 확률을 정의하는 걸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됐죠? 야, 이렇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렇게 나온 수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정의한다고 치면 이 확률의 기본 성질인데 확률의 성질 수학적 확률이 됐건 통계적 확률이 됐건 상관없어. 모든 확률은 어떤 성질이 적혀져 있냐 모든 확률은 어떤 성질이냐면 A라는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이게 봐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얘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이런 건 없잖아. 경우의 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잖아. 0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러다 보니 확률을 계산하면 무조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상대도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번 시행한다 이런 거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 마이너스 1번 발생한다 이런 말도 없거든.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면 수학적 확률이 됐건 통계적 확률이 됐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 다음에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얘가 1보다 커지지는 않아. 왜냐하면 전체 사건의 그 범주 안에서 대상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는 거고 시행의 횟수분의 발생의 수를 따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발생의 수가 더 넘지를 않아. 시행의 수보다는 발생의 수가 항상 적거나 같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0하고 1 사이다. 이런 거 하나의 성질인 거고요. 그 다음에 P, S 전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무조건 1이 됩니다. 전 사건의 확률. 여기가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갔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무조건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나온다. 이게 사건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던져도 눈이 나오고요. 두 번째 던져도 눈이 나오고요. 세 번째 던져도 눈이 나오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S분의 S가 돼서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사건의 확률은 무조건 1이 된다.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상관없이. 그 다음에 P 공사건 원소 개수가 없는 사건이야. 그거의 확률을 구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첫 번째 줄만 기억해놓고 1이라는 사건은 전 사건의 확률인 거고 0이라는 사건은 공사건의 확률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공사건이 뭔데? 공집합을 말하는 거야. 전 사건은 뭔데?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분의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밑에 거는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상대도수라는 단어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고 다 얘기한 거야.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그냥 경우의 수만 잘 세주면 확률은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봐주면 되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따진다. 이런 거고. 그 밑에 45페이지에 계정 체크. 잠깐 선생님이랑 같이 봐봅시다. 간단한 얘기만 살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가로 1번이야.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네. 그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해주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는 얘기야. 하나는 빨간 주사위고 하나는 파란 주사위야. 그럼 내가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면 첫 번째 주사위는 1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2 나오고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6 나오고 첫 번째 2 나오고 두 번째 1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집합을 적을 수는 있겠죠.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적힐까 이렇게 추정해보면 앞에 게 하나 결정되고 뒤에 게 하나 결정되면 이 집합의 원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결정되는 방법이 6가지고 얘도 6가지고 동시 연달아 발생하는 거니까 6, 6에 36가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36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주사위가 같은 눈이 나오는 게 A 사건인데 그러면 N, A를 잡게 되면 1, 1 나오거나 2, 2 나오거나 3, 3 나오거나 4, 4 나오거나 5, 5 나오거나 6, 6 나오고 보니까 당연히 A 사건의 가지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PA라고 적은 거야. 프라바빌리티 A 사건의 확률.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6가지. 맞죠? 36분의 6이 답이 되겠네.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숫자를 표현할 때는 기하분수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약분시켜보면 그냥 6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가로 2번 장난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장난감 1000개당 5개 꼴로 불량품이 나오는데 야 이거는 통계적 확률인 거지. 1000번 시행해서 5개가 불량품이다 이런 거야. 야 이 공장에서 생산된 장난감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할 때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래. 불량품 확률. 그럼 요거는 일단 1000번 시행했는데 1000번 시행했는데 5개가 불량품이니까 1000분의 5가 답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불량품의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근데 수학의 답은 항상 기하분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기하분수로 표현해주면 5이 10이니까 200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불량품일 확률이다. 보통 에러일 확률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물론 불량품인 사건을 B사건이라고 내가 이름 붙이면 B사건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B사건의 확률이다. 그 다음에 2-1번 흰공 3개하고 검은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여기에 화이트가 3개가 있고 검은공이 5개가 있다고? 흰공 3개, 검은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여기서 하나를 꺼내는 게 사건이었대. 한 개를 꺼낸대. 이번에 한 개 꺼낼 때 다음 거 보시고 흰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흰공이 나오라. 가로 1번 흰공이 나올 확률이래. 그럼 봐라. 흰공 3개지만 이 3개의 흰공을 전부 다 다른 거 치면 돼요. 그 다음에 검은공 5개지만 검은공 5개를 다 다른 거 치면 돼요. 블랙 1, 블랙 2, 블랙 3, 블랙 4, 블랙 5 이런 식으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겠죠. 맞죠? 근원 사건의 가지수가 8가지가 될 거 아니겠니? 화이트 1이 나오거나 화이트 2가 나오거나 화이트 3가 나오거나 블랙 1이 나오거나 블랙 2가 나오거나 블랙 3가 블랙 4가 나오거나 블랙 5가 나올 테니까 5가지가 3가지 더하기 5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겠고.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 근데 대상 사건의 가지수. 흰색이 나올 확률이래. 그럼 흰색의 가지수는 화이트 1이거나 화이트 2거나 화이트 3가 아니겠니? 그래서 3 이렇게 잡아. 이걸 2분의 1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안 해? 왜요? 아니 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각각의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전제하래. 그 말은 그냥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하는 뜻이래. 그럼 흰공이 3개 있지만 하나는 흰공 1이고 하나는 흰공 2고 하나는 흰공 3다.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해서 확률을 구하면 당연히 8분의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흰공 또는 검은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흰공 또는 검은공. 그럼 흰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검은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럼 흰공 또는 검은공이 나온다. 또는이란 말은 합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A 합 B를 잡아주면 8가지가 되겠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니까 2번의 확률. 흰공 또는 검은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8분의 8이 돼서 답은 1이다. 이게 전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 너무 싱거운 소리를 하고 있네.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은 내가 C 사건이라고 하면 C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면 당연히 8분의 0이 되면서 답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노란 공 없잖아. 그렇죠? 노란, 요 전체에서 항상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충분하다. 진짜 간단하네요. 간단해. 야,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가봅시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2개를 던져가지고 주사위 2개를 던진 거예요. 눈의 합이 8이 된다.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네. 야, 요 사건을 내가 A 사건이라 이름 붙여주면 야, 첫 번째 나온 눈의 숫자를 스몰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숫자를 스몰 b라고 해서 합이 8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1 나오고 두 번째 7 나올 텐데 이건 안 되지. 왜? 주사위를 던진 거잖아. 야, 2 나오고 6 나오거나 땡땡땡 6 나오고 2 나오거나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주사위고 두 번째 주사위는 일단 다른 거예요. 아무런 옮김이 없으면 무조건 다 다른 거 취급해버려. 주사위 자체도. 그러니까 똑같은 주사위 던질지라도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 이름 붙여서 생각해주면 돼요. 왜? 그런 사건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해서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가지야? 2부터 6까지니까 5가지네, 5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2개의 주사를 던지니까 P, A 사건 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36가지가 될 것이고 그 중에 5가지가 A 사건에 해당하여서 답은 36.5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뭐야?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의 2개의 곱이 홀수가 됐대.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스몰 a,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스몰 b라고 하면 얘가 홀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 홀수. 그럼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인 경우밖에 없잖아요. 짝수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지? 얘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3가지고
얘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세 가지인데 얘가 결정되고 얘가 결정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겠죠.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9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 무조건 곱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B라고 하면 P, B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39가지가 되겠네. 왜? 주사위 2개 던지니까. 그죠? 그 중에 9가지가 이렇게 돼서 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하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해라. 오, 남주가 참 못 졌나? 어? 다 풀냐? 3번, 2번하고 3번. 자, 같이 해보자. 2번 문제. 샵 02-2번. 야, A 집합이 1, 2, 3, 4.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한대. 그럼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 먼저 구하자. 부분 집합은 동집합도 있고, 1만 원으로 받는 집합도 있고, 2만 원으로 받는 집합도 있고, 1, 2, 3, 4로 원으로 받는 집합. 이렇게 따지면 이 부분 집합이 몇 개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 집합이란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1이라는 원소를 넣거나 빼고, 연달아서 2라는 원소를 넣거나 빼고 연달아서 3이라는 원소를 넣거나 빼고 연달아서 4라는 원소를 넣거나 빼면 뭐가 만들어져? 부분집합 만들어져. 그 부분집합 만든다는 이 사건 자체는 1을 넣거나 빼고 연달아서 2를 넣거나 빼고 연달아서 3을 넣거나 빼고 연달아서 4를 넣거나 빼고라는 행위가 완성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가지수는 당연히 첫 번째 사건의 가지수 2를 넣거나 빼고가 2가지 2를 넣거나 빼고 2가지 3을 넣거나 빼고 2가지 4를 넣거나 빼고 2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승이 돼서 16가지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16가지라는 얘기예요. 16개의 부분집합을 만들죠. 그 중에 하나를 택할 때,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그 시행인 거야.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택하는 방법 수는 16가지잖아. 그러니까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시행인 거야. 이 중에 한 개 택한다. 얘를 택할 수 있고 얘를 반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우연하게 지배되는 거야. 마치 공에다 이거 적어놓고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당연히 16가지가 되겠죠. 왜? 요거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 택하는 게 시행이니까. 그런 시행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16가지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고 얘를 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사건의 경우에 수는 16가지. 그 중에서 뭐야? 3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봐봐. 부분집합은 3은 포함되기로 확정이 됐고 3은 포함되기로 확정이 됐고 2는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도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4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가지수를 생각해보면 2의 3승 8가지죠. 맞죠?
3이 포함되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면 결국 A 사건의 가지수는 2의 3승이니까 8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아니 이렇게 3만 선택하거나 뭐 1과 3을 포함된 걸 뽑거나 그 다음에 2와 3을 포함된 걸 뽑거나 4와 3을 포함된 걸 뽑거나 그 다음에 뭐야 1, 2, 3을 포함된 걸 뽑거나 또는 1, 2, 4, 1, 3 아니 1, 4, 3을 뽑거나 그 다음에 2, 3, 4를 뽑거나 그 다음에 1, 2, 3, 4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8가지가 돼 실제로 여기가 1, 2, 3, 4 이런 건 지금 다 3에 포함된 거지. 근데 이렇게 세면 무식하다는 얘기지. 셀 수도 있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아 부분집합이라는 그릇을 내가 만드는 건데 3은 포함시키기로 약속을 했고요. 1은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요. 2도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요. 4도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면 3이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더라는 얘기지. 근데 연달아 발생하면 고배고치니까 1이 포함되고 말고가 2가지, 2도 포함되고 말고가 2가지, 4도 포함되고 말고가 2가지니까 고배고치기 적용되겠지. 왜? 연달아 발생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당연히 8가지다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가능하냐? 아 그러니까 대상 사건의 가지수는 8가지는 거죠. 확률을 구하죠. 그럼 P라고 적어놓을까? A 사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16분의 8 계산해주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할 수 있겠니? 필요가 없지. 경우의 수는 연달아 발생하면 고배고치기고 동시에 불가능하면 하배고치기고 그냥 고배고치고 하배고치고만 하면 돼. 다만 확률에서 경우의 수는 일단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해서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샷 02-3번. 서로 다른 주사의 A, B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분의 수를 각각 20A, 20B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AX, 2AX 플러스 B 이꼴 0. 얘가 서다 2실. 서다 2실의 확률을 구해요. 그럼 서다 2실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판별식이 0 되면 서갓 2실이 되잖아. 서로 같은 두 개의 실은 나오면 안 되잖아. 서 다 2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를 풀어주면 돼.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여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 얘를 풀면 X 이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갖다 판별식 얘를 갖다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죠. 중학교 때 근해 공식 배웠거든? 근데 여기 이 안의 숫자가 양수면 실근이 되는 거고 이 안의 숫자가 0되면 중근이 되는 거고 이 안의 숫자가 음수면 허수가 나오는 그 허근이죠. 그러니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갖다가 사람들이 근의 종류를 판별한다고 해서 판별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면 2실근 얘가 음수면 2허근 얘가 0이면 중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근은 중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근 얘는 서갓 2실이래. 서로 같은 2실근이래.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2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1차의 개수의 제곱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의 개수 곱하기 상수 이 값이 양수면 되겠다. 그러면 결국 a 제곱 빼기 b 값이 양수면 되겠다. 맞죠? 왜냐면 4a 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니까 양들 4로 나눠도 되잖아. 이거 정리하면 얘가 글자가 이렇게 적혀. 얘가 4a 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5B 아니에요? 5b야? 5b라고? 첫 번째 식이 5B 문제가 5B라고 해요. 문제 5b라고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난 문제를 선생님 눈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 잘못 적어. 5b 있고 그러면 4 곱하기 2차의 개수 곱하기 상수 여기가 5b가 돼요. 5b 그럼 얘가 20b 이렇게 적혀있네. 맞죠? 4로 나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야, 이 중에 이것도 알죠? 여기가 짝수였다고 쳐? AX의 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X 이꼬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똑같은 거거든? 그냥 얘를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갖다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걔를 기억은 이렇게 쓴대. d 퍼 4라고 줄까? 이건 b제곱 마이너스 ac고. 그러니까 1차 계수 반 틈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 d 퍼 4라고 적는 그런 기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거기다 바로 쓰면 얘가 바로 나오고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이렇게 써 상관없어. 또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이거 판별식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a 제곱이 크다 5b 이런 뜻인 거지. 그죠? 그럼 내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분은 1, 2, 3, 4, 5, 6이고요. 두 번째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분은 1, 2, 3, 4, 5, 6일 테니까 하나를 확정시키면 되겠지. 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 머리가 혼란스럽잖아. 그럼 a가 1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a가 1이면 b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고 안 되잖아. a가 2여도 안 되잖아. a가 3여도 안 되잖아. 여기다 3 넣어. 3 넣으면 얘가 9가 되고 3 가능하네. 미안해. 선생님 멈춰.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봅니다. a가 1이면 b는 없더란 얘기지. 여기다 1로 여기다 1로 그럼 얘가 1, 2, 3 안 되잖아. a가 2여도 b가 없더란 얘기죠. b는 없어. a가 2로 봐. 여기 2. 그럼 얘가 4가 될 거 아니겠니? 여기다 1, 2, 3 넣어도 안 되잖아. 그 다음 a가 3이야 나. 그럼 여기가 9가 되잖아. 그때는 b가 1이기만 하면 되겠네. 또는 2여도 상관없어. 2면 안 되겠네. 왜냐면 2면은 5, 2, 10이 되버리니까. 그 다음에 a가 4. 그럼 얘가 16 되는 거지. 16. 그럼 얘가 1, 2, 3까지 가능하겠네. 그래서 b는 1, 2, 3. a가 5였다고 가정해보는 거야. a가 5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25니까 5로 나눠주면 b는 5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다. 5보다 작은 숫자는 1, 2, 3, 4일 테니까 b는 1, 2, 3, 4 하면 되겠죠. 가능하죠? a가 6이면 b는 얘가 6의 제곱 36이야. 그럼 여기 36보다만 작으면 되니까 1, 2, 3, 4, 5, 6이 다 되네. 6까지 집어넣어서 36이 될 거니까.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하냐? 그래서 요게 실거의 사건을 내가 A 사건이라고 해주면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쓴다. 몇 가지인지 세보는 거. 3,1부터 6,6까지 다 세주면 돼요. 1개,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에다가 6개 더해주니까 14개가 되고. 그래서 답은 14개가 돼. 답이 아니라 14개가 됐다는 얘기지. A 사건. 확률을 보자. PA. 주사위 2개 던지는 게 전체 사건이니까 당연히 36분의 14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 왜? 기하분수를 표현했지. 부정은 2로 나눠. 그럼 당연히 18분의 7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된다고 해. 할 수 있겠지? 선생님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 그냥 경우의 수야. 그래서 300원치, 500원치만 잘 쓸 수 있으면 돼. 자, 다음 페이지. 페이지 이제 3번입니다. A, B, C, D 5명입니다. A, B, C, D, E 5명이 있어. 자, 5명이 일렬로 설 때 A와 B가 이웃하게 설 확률 가로 1. 일렬로 설 때 A하고 B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 이웃한다. 요거 확률을 구해. 그럼 먼저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 NS 전체 경우의 수. 보통 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글자가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 전체 경우의 수. 5명을 일렬로 세우면 당연히 5팩이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해? 왜냐면 첫 번째 자리 누군가 배치하고 두 번째 자리 누군가 배치하고 세 번째 자리 누군가 배치하고 네 번째 자리 누군가 배치하고 다섯 번째 자리 누군가 배치해주면 될 텐데 첫 번째 자리 누군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A, B, C, D 5명이니까 5가지가 돼. 두 번째 자리 누군가 배치하고 첫 번째 자리 누군가 배치했으니까 4명밖에 안 남잖아? 두 번째 자리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세 번째 자리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누구 배치했으니까 당연히 3가지가 돼서 5부터 1까지 곱해주면 돼. 그렇지. 900원치 주면 돼. 900원치. 자리를 5개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자리를 누군가 배치하고 연달아서 두 번째 자리를 누군가 배치하고 연달아서 세 번째 자리를 누군가 배치하고 연달아서 네 번째 자리를 누군가 배치하고 연달아서 다섯 번째 자리를 누군가 배치하고 그게 전체 사건의 경우수라는 얘기지. 그러죠? 하시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사건에 다시 요 사건을 선생님이 A 사건에 어디로 붙여봅시다. 선생님 이거 A 사건 헷갈리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죠. 값 사건 이렇게 붙여줘. 값 사건. 그러면 N 값. 값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면 A하고 B가 이웃을 하면 해주면 돼. 이웃한다 할 때는 무조건 한국 취급하는 거지. 그걸 한국 취급해봐. 그럼 4명이 일렬로 배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4팩인데 A하고 B가 위치 바꿀 수 있잖아.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확률 P 값.
그러나 답을 값사건의 확률인 거야. 그러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고 맞잖아. 그럼 전체 사건의 가지수가 5팩인 거고 대상 사건이 4팩 곱하기 2인데 여기 5팩이라는 놈이 5 곱하기 4팩인 거야. 그럼 약분한다? 그럼 5만 남겠지. 그냥 5 곱하기 4팩이니까 4팩이 약분되면 당연히 5만 남겠지. 답은 5분의 2다 이렇게 써주면 되더라고. 남은 글자만 정리해서 써주면 답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원탁에 둘러앉을 때 A하고 B가 이웃하게 되라. 원탁에 둘러앉을 때 이웃하지 않게, 미안해.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는 방법이 돼. 그 을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글자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야, 5명 원탁에 배치하는데. 그럼 당연히 전체 경우에서는 4대 되는 거 아니겠니? A하고 B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래서 대상 사건의 가지수야. 얘가 을사건이야, 을사건은 을자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A하고 B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웃해도 대륙만 먼저 배치하는 게 맞잖아. 그럼 A하고 B 빼고 3명만 원탁에 먼저 배치하는 거야. 3명 원탁에 배치해주면 당연히 2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3명이 배치돼. A하고 B를 찡겨놓은 거야. 그럼 먼저 A가 어디 앉히고 B가 어딘가 앉히면 되겠죠.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이렇게 주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버려. 전체 경우의 수 이웃하는 거 빼버려. 상관없어. 전체 경우의 수는 4팩이 되는 거고요. 이웃하는 것은 A하고 B를 한 사람 취급하는 거니까 4명 어떻게 됐지? 그럼 3팩이 되겠죠. 근데 A하고 B가 위치 보시죠.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 똑같지. 그렇게 해주면 2 곱하기 4, 3, 12, 12가지고요. 이거는 24에다가 6, 4, 24에서 6, 2, 12를 빼주는 거야. 그럼 12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 마음대로 하면 돼. 마음대로. 12지라는 숫자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알아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확률이야. P을이야. P을. 을사건의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400이 되는 거고요. 대상상 경우의 수는 12가 돼요. 그럼 400분의 12. 400은 6, 4, 24. 24분의 12니까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야, 2번, 3번 한번 해봅시다.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사건의 경우의 수 구해서 전체분의 대상 이렇게 해서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어떻게 세는데요? 한 번씩 빠짐없이 세주는 거고 합의 법칙하고 고여 법칙을 세주는 거예요. 해보 경우의 수 연습하는 거. 그래서 확률 연습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경우의 수 연습하는 거야. (2번) 3번 03-20 03-3번 오. 됐죠? 경우의 수 03-15 너희들 푼거나 선생님 푼거나 똑같은 작업 가져봐. 뭐야?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으로 혼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그럼 첫 번째,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바꾸면 되죠. NS. 이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야, 5개의 숫자 중에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게 전체 경우의 수. 그럼 자리를 3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첫 번째 자리 숫자 배치,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숫자 배치해주면 되겠지? 근데 5 중에 하나, 5 중에 하나, 5 중에 하나. 근데 여기 배치하고 여기 배치하고 여기 배치하고 그 말 자체가 연달아 발생하는 행위잖아. 고법칙을 쓰는 거야. 여기 5개 중에 하나, 여기 5개 중에 하나, 여기 5개 중에 하나. 저쪽 경우 중에 이렇게 되겠다. 오해 삼성 이런 거야. 오해 삼성. 이건 뭐 기호로 뭐 3파이, 5파이 3 뭐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어. 그냥 세 자리를 만드는데 5개 숫자 갖다 만들고 중복이 하나 돼 있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누가 배치하고 두 번째 자리에 누가 배치하고 세 번째 자리에 누가 배치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뭐야?
만들 때 홀수인 확률을 구하래. 홀수인 사건을 갑사건이라고 부르면 여기만 홀수면 되잖아. 그렇죠? 5개, 5개, 여기 홀수 1, 3, 5. 셋 중에 하나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P 값이야. 갑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놈분의 이놈인데 5가 약분되니까 다 5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03-3번? 메리가 즐거움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냐? 맞냐? 어쨌든 메리 5개 문자를 일렬로 나타낼 때 M과 Y의 양 끝에 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전사건의 가지수를 구해주면 전사건은 M이 R, Y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하라며. 그럼 얘는 R이고 얘는 R1이다. 얘는 R1이고 얘는 R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전체 사건의 결실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당연히 5팩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과 Y가 양 끝에 오는 것을 갑사건이라고 이름 붙여. 그럼 M하고 Y가 일단 양 끝에 오는 거야. 그 방법이 두 가지지, 두 가지. 왜? M, Y, Y가. 그 세 가지를 일렬로 배열하면 3팩 이렇게 말해도 돼. 맞죠? 그러니까 양 끝에 M하고 Y를 안 두고 연달아서 가운데 세 개의 문자를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답은 P 값.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5팩을 약분해주면 5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니까 5 곱하기 4가 남고 여기 2가 남아서 답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야 같은 걸 일지라도 다른 거 취급해서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한 거고, 선생님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와. 어떻게 하냐? 전체 사건의 가지수를 갑포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전체 사건의 가지수는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 같은 문자 2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능? 대상 사건의 가지수 n 값. 양 끝에 와야 되니까 양 끝에 배치하는 게 두 가지고요. m, y 또는 y, n. 가운데 이 세 개의 문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같은 걸 포함하는 거 있을 거야. 2팩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왜? 2팩이 약분됐으니까.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2, 3, 6이 되겠네. 그래서 P 값을 구하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6. 그러면 약분 해주면 2가 되고 2 약분해주면 2니까 10분의 1. 똑같네요 선생님. 똑같네. 실제로 그냥 같은 것을 다른 것 취급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되고 우리가 알 때 경우의 수를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정확한 의미는 얘가 맞다는 얘기지. 그냥 같은 것도 다른 것 취급해버려. 경우의 수 세. 왜? 수학적 확률 자체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 그냥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하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풀던 이렇게 풀던 답은 똑같고 상관없더라. 어쨌든 답은 10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돼. 응? 가능하냐?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해서 얘가 맞다. 그냥 같다도 다른 거 취급해버려. 그럼 돼요? 그럼 선생님 확률에서 경우에서 구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렇지. 같은 거 포함하고 있으면 뭔가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다른 거 취급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가나죠? 네, 필수 예제 4번 문제 봅시다. 필 4번. 자, 배구공이 3개 있고요. 배구공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공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공이 몇 개가 있죠? 5개 들어있는 임의의 통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여기서 3개를 꺼낸대. 3개를 꺼낼 때 다음에 확률을 구하죠. 다음을 구하죠. 모두 축구공이 나올 확률. 1번. 모두 축구공이 나온다. 축구공이 나온다. 야, 전체 경우의 수를 배워봅시다. 야,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하네. 그럼 하나는 배구공 1이고, 하나는 배구공 2고, 하나는 배구공 3고요. 하나는 농구공 1이고, 하나는 농구공 2고, 하나는 농구공 3고, 하나는 농구공 4고요. 하나는 축구공 1이고, 축구공 5까지 했다는 얘기야. 그럼 총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7, 12개가 있대. 그 중에 3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12, C,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왜요? 아니,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모두 축구공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갑사건이라고 이름 봅시다. 그럼 갑사건의 가지수는 모두 축구공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3건 했을 때 축구공이 나오려면 여기서 3개 나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5C 3이 될 거야.
답은 뭔데요? P 값이라고 적어. 전체 경우의 수 12C 3. 그러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12부터 시작해서 그냥 3개 숫자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누기 3팩인데 나누기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야. 얘는 5C 3이 5C 2랑 똑같으니까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적고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얘는 약분되고요. 5, 4, 20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 2가 남고 그 다음에 3이 6이니까 6을 약분해주면 얘가 2가 돼서 1 돼서 2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좀 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농구공 2개 나오거든요. 농구공 2개. 이걸 을사건이라고 보면 을사건의 가지수는 농구공 2개 나오거든요. 그럼 농구공에서 2개 뽑고 연달아서 나머지에서 하나 꺼내주면 되잖아. 맞지? 나머지가 누구야? 3, 5, 8이죠. 8. 그럼 8C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을사건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P을이라고 적어볼 거야. 전체 가지수는 얘야. 12C 3이죠.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사건의 가지수는 4C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8C는 8이 되고 이렇게. 됐죠? 계산해 봅시다. 분자음에 6을 먼저 6 이렇게 약분해 봅시다. 얘가 2가 되고 여기 약분해주면 얘가 2가 되는데 이렇게 약분해 버리고 그 다음에 뭐 2를 약분해주면 5가 되고 2를 약분해주면 4가 되네. 남은 숫자로 곱해주면 55분의 3, 4, 12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끝났어. 솔직히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 야, 04-2번 04-3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같은 것도 다른 것 측에서 경우의수분의 경우의수 해주면 답이 나타납니다. 경우의수는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전체 사건의 경우의수, 갑사건의 경우의수, 을사건의 경우의수. 선생님 한글이 좋은데요? 경우의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럼 한자가 좋은데요? 한자는 경우의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건우야, 잘 녹음되고 있냐? 네? 저거 녹화 잘 되고 있냐? 예. 다행이네. 큰 거랑 비슷하죠? 봐봐, 여기 큰 거랑. 내가 봤을 때 경우수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냥 중복 조합이야. 중복 조합. 그냥 이거는 기억해 주면 돼. 그냥 암기해버려, 중복 조합. 이게 말은 이런 거야. 서다 엔 개 중. 중복 허락해. 알게 뽑는 방법수래.
뽑는 방법수.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말로 적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기호로 쓰는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NHR.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사람들이 다 그냥 이론화 시켜놨다고 생각하면 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여기 있는 놈이랑 여기 있는 놈을 더해. 그러니까 빼기 1을 하는 거야. CR 이렇게 계산하면 돼. 왜 그런데요? 앞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되고 선생님 여러 번 한번 설명까지 했는데 그냥 한번 봐보면 되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원인 파악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얘를 이렇게 쓴다. 얘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의 활용이야. 내용은 이렇게 하고 얘의 활용도 딱 이거 하나만 암기하면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이 됐대. 그거에 음화점이 뭔데요? 음수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문자 3개가 있는데 중복하라 해서 n개 뽑는 거야. x만 n개 뽑으면 n,0,0이라는 그 음화정이라는 해가 딱 하나 결정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뽑는 방법수가 해가 결정되는 방법수랑 정확하게 1대1 대응되더라. 그러니까 이거의 음화정 개수는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 중복하라 해서 n개 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해 순서쌍의 개수. 요거의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 얘는 자연수라는 얘기는 1, 2, 3이니까 0개는 안 돼. 그래서 최소한 하나씩 뽑아놓는 x 한 개, y 한 개, z 한 개 뽑아놓는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n-3개 더 뽑아서 아까 뽑은 3개랑 합쳐버리면 총 n개는 뽑히겠네? 뽑는 방법수가 순서쌍의 개수랑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돼서 뽑는 방법수가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랑 같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얘는 3h의 n-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거만 기억해. 이거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해. 중복점 이렇게. 중복점 여기서밖에 하는 게 안 돼. 이거는 그냥 다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돼요. 그래서 04-2번 문제. 04-2번 문제. 야, x 더하기 y 더하기 z 있고 10이었대. 여기에서 음화정 순서쌍 중에서 음화정 순서쌍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x 이꼴 2, 1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음화정이라는 그 순서쌍 개수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그 순서쌍의 개수가 뽑는 방법수인 거야.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그 음화정 순서쌍의 개수가 실제로는 3h10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럼 3h10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암기하면 돼. 그냥 앞에하고 뒤에를 더해. 그럼 13이 되지. 그렇지. 13에서 1 빼. 그럼 10이지. 그래서 얘가 12C, 12. 근데 12, 10은 12에서부터 10까지 숫자를 곱하려니까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는데 12C, 2랑 같다. 왜? 요 놈에서 는 뺀 놈이 2니까. 그냥 NC하면 NC n-i랑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줘. 야, X가 2였대. 그럼 X 2개를 미리 뽑아. 총 10개를 뽑아야 되는데 2개 뽑은 거야. 그럼 8개만 더 뽑으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3H 10 빼기 2 이렇게 해줘. X 2개 뽑아놓고 나머지 8개 더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는 3H 8인 거잖아. 그럼 3하고 8 더해. 11이지. 1 빼. 10C 10. 아 여기 8이지. 10C 8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10C 2랑 같겠죠. 이해됐나? 얘가 전체 경우의 수고 얘가 대상사건의 경우 수라는 얘기죠. 전체 경우의 수 대상사건의 수. 답은 뭔데요? 답은 12 곱하기 11 나누기 2 분의 10 곱하기 9 나누기 2. 그럼 나누기는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래서 답이 이해가 된다니까.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내가 4가 되고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 이거 2로 나눠주면 2가 되고 이거 2로 나눠주면 5고 더 이상 나쁘면 안 되니까 답은 22분의 15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2분의 3인데? 뭘 잘못했지 내가? x가 2일 확률 x가 2일 확률 x 2개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화정 잠깐만 미안해
x를 2개 뽑아놓고 생각을 x 2개를 뽑아놓고 나머지 2개 중에서 중복화를 해서 8개 뽑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2H8이거든. 2H8. 아 선생님 왜 이렇게 멍청하세요? 나 좀 약간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x가 2가 확정이 돼야 되니까 x 2개 뽑아놓고 나머지 2개 중에 8개 뽑는다. 2하고 8 더해주면 10 빼기 1 해주면 얘가 9 18, 92랑 맞지 98, 91이랑 맞겠죠. 근데 얘가 9가 되겠네. 그래서 12 곱하기 11분의 9 빼기 근데 3으로 나눠주면 4가 되고 여기 3으로 나누면 3이 될 테니까 답은 44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것도 틀렸죠. 아! 이거 꼭 나누기 2가 들어가야지. 왜냐면 여기 분모가 들어가요. 여기 2가 돼서 답은 22분의 3이다. 22분의 3. 됐죠? 이렇게 숫자 잘못하면 이게 틀립니다.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 그 다음에 04-3번. 빨간 구슬, 검은 구슬, 파파 6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빨간 구슬이고요. 빨간 구슬. 그 다음에 검은 구슬. 합해서 6개가 들어있대. 6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서 2개 꺼내. 2개 꺼내.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이, 모두 빨간 공. 모두 레드. 이거의 확률이 얼마? 5분의 2였대.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빨간 구슬의 개수를 구하. 그 빨간 구슬의 개수를 구하는 게 얘를 x개 이렇게. 모르는 건 항상 x로 놔두면 돼. 그럼 전체가 6개니까 당연히 검은 구슬은 6-x개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것도 다른 거 취급하는 건 취급하는 게 우리가 확률에서 경우수니까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일단 6C2가 전체 경우수가 되는 건 맞겠죠. 근데 XC2가 대상 사건의 경우수. 이게 5분의 2가 됐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6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15가 된다. 왜냐면 6 곱하기 5 해주면 30 나누기 2 해주면 15가 되겠죠. 여기 XC2니까 X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가 5분의 2가 된다. 여기 분자분 2 곱해주면 얘가 30으로 바뀐 거고 그런 상태에서 양변에 30을 곱해주면 X 곱하기 X-1이 2 곱하기 6이 되겠네. 2 곱하기 6은 4 곱하기 3이랑 같겠네. 왜냐면 2 곱하기 6이 12니까 4 곱하기 3이랑 같겠죠. 그럼 여기 큰 숫자가 4잖아. 큰 숫자가 X일 거죠. 그럼 당연히 X는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4. 2차원에서 풀어도 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어차피 여기 경우의 수는 정수 곱하기 정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큰 숫자를 그냥 정수 곱하기 정수를 찢어놓고 그냥 유사하게 그냥 때려 맞추면 된다는 얘기. 가능하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필수 예제 5번 문제야. 네. 문제 줘요. 지금 몇 분인데? 10시 23분이요. 잠깐 쉬었다 갈까? 그래 잠깐 쉬었다 갈까?